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앞서 논란이 된 2015년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안팎에서 나오는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황하나 씨가 마약을 상습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수사팀은 2015년 무혐의 처리된 황 씨 사건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황 씨를 이번에 새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마약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났지만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또 황 씨는 2011년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황 씨는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과 아는 사이라며 경찰과의 인맥을 주변에 과시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씨는 취재진에게 남양유업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당시 황 씨를 조사하지 않은 건 잘못됐고 재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마약 공급책 한 명을 체포하며 수면 위로 나온 재벌가 3세들의 행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SK 창업주의 손자인 최모 씨는 긴급 체포되기 전날까지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현대가의 손자 정모 씨는 유학 중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외에도 다른 이들과 마약을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 창업주의 장손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렸습니다. 최 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며 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약 공급책 30살 이모 씨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최 씨가 18번 마약을 했는데 이 중 3번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알던 사람이 때 만나서 구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서 구해와서 같이 핀 거예요, 그냥. 최씨 집에.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 씨와 원래 알던 사이였고 최 씨가 체포되기 전날에도 함께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현대가 3세인 정모 씨입니다. 앞서 붙잡힌 마약 공급책 27살 이모 씨가 정 씨를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유학을 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한 달 전쯤 다시 해외로 나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고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귀국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은 정 씨가 한 여성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투약한 이들이 더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경찰이 가수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함께 있던 로이킴을 곧 불러서 불법 동영상 유포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역시 같은 대화방에 있던 가수 강인도 필요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구속된 가수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함께 있던 연예인들이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화방에 함께 있던 가수 로이킴을 곧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대화방에 올라온 불법 동영상을 보기만 했는지 또는 촬영이나 유포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로이킴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이라 귀국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또 다른 참여자로 거론된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 역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정준영 등이 불법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올린 카카오톡 대화방은 총 23곳으로 참여한 인원은 16명에 달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부장검사 대 경찰청장으로 잡았습니다. 예, 검찰과 경찰?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유명 블로거인 황하나 씨가 2015년에 한 발언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당시 다른 블로거와 소송 중이었는데 상대방이 부장검사 측과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나는 더 힘센 사람을 안다면서 한 발언인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장검사?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하냐? UF야. 예. 예, 동그라미로 표시한 거는 뭐 아주, 꽤를 나타내는 비속어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아주 친한 친구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아이들 싸울 때 뭐 우리 아빠가 더 힘이 세 이런 정도의 예.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수사기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힘자랑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의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친한 사이다라는 거는 황하나 씨의 주장입니다. 예. 이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검찰의 부장검사와 경찰청장과 직급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예. 인사혁신처에서는 다른 경력직 채용에서 참고하도록 공식적으로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경찰은 총경이 4급이고요. 일반 행정직 4급에 해당되고 검사는 2호봉이면 초급 검사인데 역시 총경과 같은 급수로 참고를 합니다. 예.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4급까지만 돼 있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별적인 직급 체계를 갖고 있어서 공식 비교는 힘들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경찰청장은 차관급이고 부장검사는 2급 상당, 2급 관리관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급상으로는 일단 경찰청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한 얘기를 보면 황하나 씨가 우리 아빠가 힘센 사람을 알아라고 한 얘기인데 보통의 경우라면 그래 좋겠네 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 힘센 사람이 사건과 수사에 개입했다면 그때부터는 비리가 됩니다. 예. 실제 의혹을 받는 게 황 씨가 2015년에 마약 공급 혐의를 받았지만 수사도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 황 씨가 당시에 카톡에 남겼던 대화가 일요 시사에 보도가 됐는데요. 지인과 나눴던 대화에서 사고 치니까 뒤에서 뒤처리는 다 해준다. 이 뒤처리를 누가 어떻게 해줬는지 일단 어머니가 대화상으로는 어머니가 맥락인데요. 어머니를 도와준 힘센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일단 경찰은 이 힘센 사람에 대해서 내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